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편안한 럭셔리 라이프를 꿈꾸며 하루하루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올라갈 때 말고 웬만하면 빠지는 날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히 모아가고 있는 퓨처 리치 미래 부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제가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발빠른 삼성전자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열심히 밤낮 없이 잠도 안 자고, 아니 솔직히 조금 자고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다행히 큰 하락이 없었고, 그리고 미국에서 끝난 그 미국 시장도 상당히 의외로 생각보다 지표가 잘 나오면서 하락이 있을 줄 알았더니 의외로 견조하게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더 우리 시장은 기대를 좀 많이 했고요. 삼성전자도 좀 괜찮지 않을까 했습니다만 반도체가 좀 좋지 않았어요. 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4만원, 5만원대 삼성전자를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은 그래도 상당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락에는 그래도 버틸만 하다. 나는 좋다.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 플러스일 때는 그래도 이런 여유로운 마음이 생기는데, 뒤늦게 야 이거 삼성전자 투자해 볼 만한데 더 갈 것 같은데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는데 해가지고 올 1월 달이나 작년 12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삼성전자에 지금 수익권이 아니라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이 덜어 있을 줄로 압니다. 특히 이 주린이 분들 가운데서 야 이거 삼성전자가 그렇게 좋은 주식이라는데 왜 안 오를까? 아직도 5개월, 6개월째 횡보만 하고 있지? 도대체 96층엔 언제 오는 거야? 96층에 사람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마냥 기다릴 때 기다리더라도 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지, 앞으로 좋아지게 되면 언제쯤 좋아지는지, 오르게 되면 언제부터 오를지 정확히 알고 기다리는 것과 그냥 하염없이 그냥 망부석처럼 그냥 기다리는 것과는 큰 천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주린이 분들에게 왜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을까? 과연 언제쯤부터 상승의 그런 패턴을 보일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자면 몇 시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짧고 굵게 압축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도체 빅사이클이 온다. 자, 빅사이클이 오는데 아니 바로 내일 올 것처럼, 바로 내일 모레 올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6개월째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빅사이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정확히 말을 하자면 반도체 이 전체적인 빅사이클이 아니고요. 이 서버 쪽과 이 PC 쪽 이런 이 컴퓨팅 D램에 관한 빅사이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빅사이클이 왔다, 빅사이클이 도래한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이 D램, 이 빅사이클을 항상 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파운드리랑 비메모리 이건 빅사이클에 해당이 안 되냐 물어보시고 궁금하실 텐데, 이건 빅사이클에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업황, 상황에 따라, 시기에 따라 같이 간다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또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96,000원에서 빠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PC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이 데이터 센터 PC 수요가 감소하면 매출에 안 좋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대만의 TSMC처럼 이 파운드리만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이고요. 2등이 하이닉스, 그리고 비메모리 이 파운드리 쪽에서는 TSMC가 전세계 점유율 52%의 부동의 1위를 지금 달리고 있고, 전세계 시장의 18%가량이 삼성전자가 도맡고 있습니다. 전세계 2위를 달리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 파운드리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보다는 이 파운드리 쪽이 돈이 훨씬 더 되는 사업인데, 자, 그런데 TSMC를 따라잡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앞으로 막대한 투자를 한다고 이런 이야기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TSMC도 1등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삼성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또 밝혔죠. 그리고 투자를 한 것도 있지만 계획을 세워놓고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결정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바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 때문입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결정을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동안 많이 투자해 놓은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올 하반기쯤 나올 거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뭐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폴더블 폰이 잘 돼야 됩니다. 무조건적으로. 그래야 주가에도 상승에 힘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파운드리 영업이익률에 관한 이야기인데, 대만의 TSMC가 영업이익률이 한 42%가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이 파운드리 영업이익이 훨씬 못 미치는 10%가량이 나온다고 해요. 이 TSMC에 비하면 턱없이 너무 낮은 이 영업이익률인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파운드리 쪽에서는 18%가 아니라 20%를 넘기고 그 이상을 계속 넘기고 시장 점유율을 높일수록 이 마진폭도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게 바로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삼성의 이미지 센서 이야기인데요. 삼성의 이미지 센서가 전 세계 2위입니다. 이 세계 1위가 일본의 바로 이 소니라는 회사인데요. 시장 점유율 50%를 이루고 있고요. 삼성이 20%가량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는요, 이미 기술력으로는 삼성이 소니를 이미 앞질렀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 그리고 매출, 이어서 이 파운드리 점유율,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폴더블 폰의 성공, 그리고 계속된 과감한 투자, 이 모든 것이 차근차근 맞아떨어지는 징조가 보일 때 주가는 6개월 선반영인 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이제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꾸준히 잘 모아가야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본격적인 상승이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란 회사의 주가가 뭐 다른 회사처럼 뭐 HMM처럼 뭐 대한전선처럼 뭐 하루에 20%, 25%, 30%씩 오를 수 있는 회사는 아닙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긴 있겠죠. 근데 그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시장 점유율이 갑자기 18%에서 30%가 된다거나 아니면 분기별로 뭐 12조, 13조 이게 아니라 갑자기 뭐 25조, 40조가 됐다던가 이러면 뭐 삼성전자도 상한가를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상승은 아무래도 우리 제드래곤 형님이 나오시는 8월 15일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형기의 60%를 마치는 시점이 그때쯤인데 지금 사면 이야기와 가석방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여야 할 것 없이 한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측에서도 그리고 여러 방면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반도체 사업을 계속해서 잘 일으켜야 되는데 총수의 부재로 결정도 그리고 공격적인 투자도 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8월 15일 날 나오게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그냥 아우 감사합니다 하고 말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빅사이클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반대로 반도체의 부정적인 이야기 또한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향한 삼성전자의 발걸음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분야에서 삼성의 경쟁자인 TSMC 그리고 인텔의 공격적인 투자가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서
TSMC는요, 일본의 투자가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지난 2월 R&D 센터 거점 신설 발표가 나온 지 4개월 만에 추가적인 일본 투자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업계에서는 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을 주도하는 TSMC와 글로벌 반도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일본 정부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글로벌 1위 파운드리 1위 기업의 공격적 투자가 바로 2위 삼성전자에게는 위험 요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텔도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죠. 인텔이 삼성전자 미국 법인 파운드리 부분 담당을 영입했다고 해요. 인텔의 그 독립 파운드리 사업부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설립이 본격화돼 가고 있다고 하는데, 자, 경쟁자들이 이렇게 뛰는데 삼성전자는 총수의 부재로 공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회장의 사면을 찬성하는 여론조사가 무려 70%를 넘을 정도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주주분들의 목소리가 더 크겠죠. 치열하게 돌아가는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글로벌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게 놔둘 수는 없다,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자,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도 나오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분명히 큰 결단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투자를 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결정의 발표는 이재용 부회장이 해야 더 멋있는 겁니다. 왜냐? 대한민국 1위 그룹의 총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무래도 본격적인 투자와 더불어 주가도 우상향하면서 지금보다 이 박스권을 벗어나서 9만 전자, 10만 전자를 향한 발걸음을 그때 본격적으로 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이 6월이니까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당장에 막 내일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해서 사지 마시고, 상승하는 날은 놔두시고 하락할 때 조금씩 계속해서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삼성전자는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예, 그냥 꾸준히 우직하게 길게 들고 가야 하는 종목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우리 삼성전자 장기 투자하는 우리 주린이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성공 투자로 우리 다 같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주말에도 좋은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퓨처 리치 미래 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